여보, 어머니 설득하는 거 정말 힘들다. 이대로 가다간 못 얻을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소극적이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머니 마음 약한 거 알잖아. 좀 더 감정적으로 압박하면 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엄마한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면 얼마나 좋아? 내 엄마 평생 혼자 살 거잖아. 저 넓은 집에서 뭐 하게. 우리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닐까? 이봐. 내가 이럴 때면 정말 답답해. 안 되면 우리 이혼한다고 협박해 볼까? 어머니가 그렇게 효자 아들 잃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나 그 정도는 연기할 수 있어. 뭐? 그건 좀. 아니면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이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괴롭다고. 어머니가 우리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틀림없이 포기하실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30살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침내 해방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목이 꺾여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내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간 건 전부 내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의 운이 나빠진 거라고. 임술래 여사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결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남자가 거절당하자 마을에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그녀는 체면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압력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며 괴롭혔습니다. 내가 없을 때 어디 갔다 왔어? 또 그 첫사랑인지 뭔지 만났지? 내가 돈 버는 동안 암캐처럼 냄새 풍기고 다닌 거 아니야? 어머님이 심부름 시켜서 나간 것뿐이야. 그런 억지를 왜 부려? 결혼 5년 차부터 남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녀의 몸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멍 자국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멍이 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그녀의 친정 부모님까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퍼렇고 검붉은 멍을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여자는 시집가면 참는 거야. 어디 남편한테 맞는다고 집 나올 생각을 해? 친정어머니는 그녀의 눈물을 무시한 채 말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임신을 했고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폭력은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임신에서 겨우 아들 민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그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그는 또다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을 재우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또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처박혀 있었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년이 밥은 제때 차려놓지도 못하고! 그녀는 더 이상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밥상을 차렸지만 남편은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을 위해 정당한 유산을 받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 내내 그녀를 괴롭히고 뺨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모멸감을 참으며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너지? 네가 우리 아들 죽인 거 맞지?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손톱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다진 결심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 임술래 여사님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보인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과 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법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민환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하러 여기 온 거야? 내 아들 죽인 년이 뻔뻔하게 발걸음을 하다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민환이 아버지 돈 돌려주시면 조용히 나갈게요. 꿈도 꾸지 마.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가까이 있던 화병을 집어 던졌고 그것은 임술래 여사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던질 거 있으면 더 던져보세요. 남편한테 맞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됐지만 임술래 여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점차 동네 사람들이 그녀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언했습니다. 윤 씨네 아들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행동을 해? 맞아.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해도 며느리 머리를 깨다니 동네 망신이야. 손자한테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돌아가신 아들 생각한다면 재산 나눠주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보다 연배가 높은 어르신들의 말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족의 비밀이나 약점을 살짝 이웃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아들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걸 듣고 나니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웃들 사이에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술래 여사님이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약 2달 후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빼돌린 돈을 모두 임술래 여사님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걱정 마세요. 이제 민환이의 정당한 몫을 받았으니 당신을 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임술래 여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결혼도 삶의 방식도 모두 타인에 의해 결정되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과 아들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을 하자. 민환아, 그녀는 그동안 배워온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술래 여사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친정 부모와도 인연을 끊은 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들 민환이와 함께 깊은 산골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구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변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마을 공동 작업에 참여하며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임씨 아주머니, 우리 밭일 좀 도와주면 고구마 한 자루 드릴게요.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민환이도 고구마 좋아하니까요. 아들 민환이는 마을의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밭에서 뛰어놀고 계곡에서 멱을 감으며 천진난만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가난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풍족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컴퓨터 있대. 나도 게임하고 싶어. 컴퓨터. 그건 비싸고 머리에도 안 좋다는데. 마을의 다른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지 않았고 오히려 늦게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임술래 여사님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사줄게.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그녀는 무리해서 컴퓨터를 사주었고 이후로도 민환이가 원하는 휴대폰, 유행하는 옷, 장난감 등을 거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었던 기억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환이는 점점 버릇없이 변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시골 생활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총구석 좀 떠나자. 내 친구들 다 도시로 이사 갔어. 여기가 뭐가 나쁘니? 너 예전에는 여기 좋다고 했잖아. 그건 어렸을 때고, 이제 나도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싶고, 제대로 된 학교 다니고 싶어. 여기 학교는 전교생이 몇 명밖에 안 돼. 이러다 나 대학 어떻게 가? 임술래 여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여기서 일자리를 잡았고, 우리 지금 형편으로는 도시에서 살 수 없어. 엄마 정말 이기적이다. 다른 부모들은 애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엄마는 날 여기 붙잡아두려고만 해. 내가 여기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라고? 민환의 반항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학교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대들고 화분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경고만 하고 넘어갔지만 민환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학교 안 갈 거야. 가봤자 배울 것도 없고 미래도 없어. 임술래 여사님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싫었고 그녀 자신이 부모님에게 강요받아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과거 상처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농촌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등을 해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고 나이가 있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임술래 여사님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바느질, 요리, 제과제빵 등 여러 분야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녀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는 교육센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께 배운 건데 제가 좀 손맛이 있나 봐요. 그녀가 김치를 담그던 시기는 대형마트가 보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은 직접 김장을 했지만 점점 바빠지는 도시 생활 속에서 직접 담그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젊은 주부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맛본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저한테 좀 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럴까? 배추 몇 포기 정도 필요해? 5포기만 해주세요. 저는 직장 다니느라 김장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순간 임술래 여사님의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김치와 장아찌를 만들어 판매하면 어떨까? 당시에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김치보다 집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내 솜씨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겠어. 전화로 주문을 받고 정성껏 담근 김치와 각종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은 맛과 정성으로 승부했고 곧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주에도 콩나물 무침이랑 오이소박이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이번엔 새로 담근 깨씹 장아찌도 한번 맛보세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녀는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임술래 손맛 반찬 가게라는 간판을 걸고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마을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수해와 반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반찬은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민원이는 더욱 버릇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취업 대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 차 좀 사줘. 다른 집 애들은 면허 따면 다 차 한 대씩 있던데. 뭐? 차는 무슨? 그거 사면 보험이랑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 내가 취직해서 벌면 사. 엄마 돈 잘 버는 반찬 가게 사장님이잖아. 뭐가 아까워서 그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임술래 여사님은 직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는 일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임술래 씨, 우리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정성 들인 반찬을 찾고 있거든요. 정말요? 제가 그런 기회를 받다니 감사합니다. 백화점 입점을 계기로 그녀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마을에서 공수해 오던 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당시 취업 준비생이던 민원이는 더욱 나태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업을 자신의 백업 플랜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취업 안 되면 엄마 가게 물려받으면 되지 뭐. 반찬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워.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고 이제는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어르고 달래서 민원이를 서울의 한 대학에 보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대학생이 된 민원은 졸업 후 대기업 입사라는 의외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취업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근한 지 3일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임술래 여사님은 출근 준비를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민환아, 왜 아직도 누워있어? 회사 안 가? 민화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다니기 싫어. 상사가 꼰대라서 못 견디겠어. 사표 냈어. 뭐라고? 겨우 며칠 다녀보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 적어도 한 달은 다녀봐야. 엄마는 그런 세계를 모르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 이 일을 시작으로 민환의 취업과 퇴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일주일을
세 번째는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사소한 이유로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팀장이 내 의견을 무시해서 그만뒀어. 회사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못 견디겠어. 내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민화는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계속해서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나가기 전에 돈 좀 줘. 친구들 만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 너 이러면 안 되지. 어른이 되었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그래서 내가 취업하려고 노력했잖아.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는데 어쩌라고?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이 자립심을 갖게 하려고 가끔 용돈을 줄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화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한 어머니라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 남편이 없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던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나약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감싸줬나 봐. 시간이 흐르고 민환이 30살이 되었을 때 기적처럼 그의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갔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취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회사 다니기로 했어. 중소기업이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임술래 여사님은 기뻤지만 또다시 며칠 만에 그만둘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화는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출근했고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번 회사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줘. 내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채택됐어. 세 달째 되던 날, 민화는 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회사 동료인데 나보다 2살 많아. 진짜 멋진 여자야.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면 안 될까? 한 달 후, 민화는 여자친구 지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연은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술래 여사님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민환이가 많이 챙겨주나요? 네, 정말 잘해줘요. 처음엔 좀 서툴렀지만 요즘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지연은 회사에서 민환의 선배로 그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향으로 민환은 점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지연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민환이가 많이 부족할 텐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민환 씨는 정말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임술래 여사님은 지연이 자주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민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의 생활 습관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게임 시간은 줄고 책을 읽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민환은 어머니에게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건 아니지만 둘이 얘기해봤는데 서로 생각이 같아. 임술래 여사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정말 기쁘다. 아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환의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고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며느리가 될 지연에게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민환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 거예요. 민환 씨도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주었구나. 임술래 여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아들의 변화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환과 지연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약속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연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 알아.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안과 연결되는 게 기쁘면서도 걱정되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연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차분하고 점잖은 인상이었고 어머니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환이 어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 임술래. 혹시 대흥중학교 나왔어? 임술래 여사님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연의 어머니는 그녀의 중학교 동창인 송미경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이? 세상에.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환과 지연, 그리고 지연의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화려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학창 시절 친구였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하지만 임술래 여사님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학교에서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술래 여사님처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코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미경은 과거를 미화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술래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더라고. 당시에 우리 모두 안타까워했어. 임술래 여사님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집안 형편 때문이었고, 그 당시 미경은 그녀의 처지를 조롱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경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남편의 사업, 그리고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살고 있어. 작년에는 제주도에 별장도 마련했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술래는 어디 사는데? 나는 신림동에 살고 있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미경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스쳤습니다. 아, 신림동. 거기 요즘 많이 발전했다던데. 반찬 가게. 그래. 내가 항상 손재주가 좋았지. 고생이 많겠네. 임술래 여사님은 미경의 말투에서 숨겨진 경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참았습니다. 내가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 남편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을까. 미경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와 공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을 거야. 특히 아들이면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한데. 지연의 아버지인 박종훈 씨는 아내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대화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두 젊은이들의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쯤 예식을 치르면 좋을까요?
대화가 결혼 준비로 넘어가자 미경은 더욱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연이 결혼 준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에요. 신혼집도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줄 계획이고요. 임술래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선물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민환이에게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미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래 씨,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 해결할 테니까. 신림동에서 반찬 가게 하면 많이 벌기 힘들잖아요. 그 말에 임술래 여사님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임술래 여사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의 모욕적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났고 미경의 오만한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서 좀 감회가 새롭네. 집에 도착한 후 임술래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에게 자신이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결혼 생활은 없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임술래 여사님은 강남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단의 빛이 어렸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상견례 이후 사업 확장에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반찬 가게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큰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루려면 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임술래 여사님은 백화점 입점에 이어 대형 마트 3곳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주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직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작업 공간도 확장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결혼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했고 신혼집도 강남에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이에 필적할 만한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치다가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에 붙은 공고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경매 물건 시세보다 30% 저렴. 임술래 여사님은 부동산에 들어가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이유가 뭔가요? 원 소유주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셔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입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그날부터 경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부동산 서적과 경매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117번 물건,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경매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자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모든 용기를 내어 자신이 계산한 최대 금액으로 도전했습니다. 1차 입찰 결과 7번 응찰자 낙찰입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7번 응찰자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아파트 낙찰 소식을 들은 민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강남에 집을 샀다고요? 어떻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야. 원래는 내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쓰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었어. 사실 임술래 여사님은 거의 모든 재산을 이 아파트 구입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간신히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미경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가게 운영과 리모델링 감독을 병행하느라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된 집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지연의 부모님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경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집들이 당일 임술래 여사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맛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한정식은 그 어느 레스토랑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지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술래, 여기가 내 집이야. 어떻게? 응. 지난달에 경매로 구했어.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위치가 좋아서. 미경은 집안을 둘러보며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전망까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다 내가 혼자 마련한 거야? 혹시 대출? 물론 일부는 대출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모은 돈으로 샀어. 반찬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되거든. 미경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 아니면 차가 좋을까? 임술래 여사님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와인으로 할게. 식사 시간 내내 미경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아버지인 박종훈 씨는 임술래 여사님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 여사님 혼자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이런 멋진 집도 마련하셨으니 우리 지연이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박종훈 씨는 임술래 여사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임 여사님 같은 분을 보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요. 집들이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임술래 여사님은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존심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내 힘으로. 그녀의 성취는 단순히 미경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오랜 갈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임술래 여사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인생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의 삶은 강남 아파트 구입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순조롭게 확장되었고 아들 민환의 결혼도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신혼부부는 지연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가끔 그들을 방문하거나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임술래 여사님은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민환이는? 어머니, 혼자 왔어요.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임술래 여사님은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실에 앉자 지연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큰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무슨 일인데? 민환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저희 사이는 괜찮아요. 다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파트에 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술래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서 살자고? 그런데 너희 집은? 사실 그 집이 너무 작아요. 민환 씨 회사도 여기서 가깝고 제 직장도 이쪽이라서 통근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게 근처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마련한 강남 아파트를 며느리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좀 갑작스러운데.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세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에요. 가게랑 가까운 곳에 사시면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휴식도 더 잘 취하실 수 있잖아요. 임술래 여사님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온갖 고난을 이겨낸 증표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어려워.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에게 정말 필요해요. 민환 씨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 말에 임술래 여사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며느리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환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 허락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간 지연 이후로 임술래 여사님은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민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말했죠? 우리 집 좀 바꿔 살자고. 그래. 내 아내가 와서 말하더구나. 엄마, 제발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연이 회사에서 승진이 걸려 있는데 이 동네 주소지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대요. 그리고 저도 출근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고 있니? 알아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늘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말에 임술래 여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과거 양육 방식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환과 지연은 꾸준히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설득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속 거절하면 아들과 사이가 멀어질지도 몰라. 이 집보다 민환이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임술래 여사님은 민환과 지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일찍 도착한 그녀는 두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설득하는 거 정말 힘들다. 이대로 가다간 못 얻을 것 같아. 민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기다리며 미리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소극적이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머니 마음 약한 거 알잖아.
좀 더 감정적으로 압박하면 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엄마한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면 얼마나 좋아? 내 엄마 평생 혼자 살 거잖아. 저 넓은 집에서 뭐 하게. 우리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임술래 여사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닐까? 이봐, 내가 이럴 때면 정말 답답해. 안 되면 우리 이혼한다고 협박해 볼까? 어머니가 그렇게 효자 아들 잃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나 그 정도는 연기할 수 있어. 뭐? 그건 좀. 아니면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할까? 이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괴롭다고. 어머니가 우리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틀림없이 포기하실 거야. 임술래 여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지만 이런 배신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적인 접근과 감정적 조작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술래 여사님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선물로 준 외제차, 매달 보내던 생활비 지원, 명절 때마다 아낌없이 쥐어준 용돈까지.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착취해온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술래 여사님은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차량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 상태가 좋네요. 외제차라 중고가도 꽤 나올 겁니다. 그날 오후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차를 파셨다고요? 어떻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지연이 격분해서 전화로 따져 물었습니다. 상해,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이혼 협박이나 우울증 연기 같은 걸 계획할 때는 나와 상의했니? 뭐라고요? 다 들었어. 카페에서 너희 둘이 나누던 대화. 내 집을 빼앗으려고 그런 치사한 계략을 꾸미다니. 정말 실망이구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 내 입으로 직접 이혼 협박이라도 하겠다고 했잖아.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나한테 할 짓이니? 앞으로는 매달 주던 생활비도 끊을 거야. 스스로 벌어서 살아봐. 임술래 여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민환과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임술래 여사님의 집으로 찾아왔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 부부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임술래 여사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민환이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니? 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너희가 빼앗으려 했잖아. 나한테 감정적인 협박까지 계획했다고.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대화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직접 들었어.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임술래 여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제 그들은 모든 특혜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어머니 미경이 임술래 여사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미경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겨우 문을 열었고 미경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네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차도 팔고 돈줄도 끊고.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냐? 내 딸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지연이가 어떻게 네가 그동안 집도 못 사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허세나 부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집이 없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 아파트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래, 어디서 대출받아서 허세 부리는 거 다 알아, 술래. 네 주제를 알아. 가난하게 살다가 돈맛 들여놓으니까. 이제 친자식까지 버리는 거야? 임술래 여사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제? 내 주제가 뭔데? 너처럼 부잣집 시집 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성공한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성공 웃기지 마. 네가 뭘 성공했다고. 그래, 넌 그저. 그때 미경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술래 여사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잠깐, 이 사진, 이게 언제야? 임술래 여사님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했을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왜? 미경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숨을 가쁘게 내쉬었습니다. 맙소사, 난 어디서 봤다 했어. 네가 그 여자였어? 동네에서 남편한테 맞고 다니던? 임술래 여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기억나? 너 남편이 널 머리채 잡고 동네 한 바퀴 끌고 다녔잖아. 사람들이 다 봤어. 그 남자가 널 때려서 애도 못 낳게 했다던. 그만해! 임술래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환과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경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민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미경은 승리감에 차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그렇게 맞고 살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 폭력배였지. 네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의 아들이라니. 내 딸이 불쌍해서 어쩌니. 그 말에 민환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임술래 여사님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해줬어요? 민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미경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키워놓은 거야. 아비 없는 자식이니까 버릇없이 키워서 이렇게 됐지. 우리 딸 인생 망치게 생겼으니. 그 순간 민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임술래 여사님을 감싸 안듯 그녀 앞에 서서 미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할 권리 없어요.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민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놀랍게도 지연도 민환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가요. 이건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할게요.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그런 집안에. 엄마, 제발요.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민환과 지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민환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처음엔 작은 액수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빚을 지게 됐죠. 지금은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빚이 있어요. 도박이라고? 임술래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처음엔 친구들과 소소하게 하던 화투판이었는데 나중엔 카지노까지 다니게 됐대요. 아버지는 전혀 모르셨어요. 엄마가 가계부를 다 관리했거든요. 민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엄마가 저희 결혼 전부터 자꾸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지, 어떤 집에 사는지. 당시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 재산 상황을 알아보라는 정도였는데 강남 아파트 구입 소식을 듣고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아파트를 노린 거구나. 임술래 여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어머니 집을 손에 넣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임술래 여사님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에요. 임술래 여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친아버지는 엄마가 결혼 전에 만나던 다른 남자예요. 엄마는 그 사람과 헤어질 예정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급하게 아버지와 결혼했던 거죠. 민화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건 나한테도 말 안 했잖아. 지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민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엄마가 도박 빚 때문에 절박해지면서 이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말을 잊은 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지연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노린 거니? 민환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저희를 조종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1년 안에 갚고 되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저희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도박 빚은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작전을 짠 거구나. 임술래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바보 같았어요. 지연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정말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한 건 용서하기 어려워. 민환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임술래 여사님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 내 결혼도 강제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잘못은 아니야. 지연은 놀란 눈으로 임술래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엄마의 도박 빚을 내가 갚아줄 수는 없어. 그건 너희 엄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분은 너희 엄마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처받으실 거예요. 저를 버리실지도 모르고.
사람을 너무 얕보지 마.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일로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민환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함께 할게. 진실을 말하고 나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임술래 여사님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차를 들고 돌아온 그녀는 민환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민환이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임술래 여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30살에 겪었던 폭력과 고통, 그리고 해방의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이상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그의 아들임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그날 밤 임술래 여사님의 집에서는 오랜 시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픔과 눈물 그리고 이해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환이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연은 이것만큼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박종훈 씨를 기다리며 손톱을 긁적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들어오자 지연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왔다. 무슨 일이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종훈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엄마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을 잃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박종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어머니가 도박을? 네, 그리고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저를 가졌대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분노, 충격, 심지어 절연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훈 씨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박종훈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란다. 결혼 초에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봤지. 의사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아이도 내 아이로 키우고 싶었지. 그래서 모른 척했던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언제나 내 딸이었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 중요한 거지. 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종훈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괜찮아. 이제 다 털어놓은 거지. 내 어머니가 널 협박했다는 것도. 지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갑자기 도박에 빠진 것도, 너와 민환에게 강남 아파트를 요구하라고 했던 것도 눈치챘지. 그리고 나는 이미 이혼 준비하고 있다. 뭐라고요? 이혼을요? 응. 도박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너를 이용해서 협박했다는 거야. 나는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어. 지연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조용한 아버지가 이렇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지. 그리고 임술래 여사님께 내 사과도 전해줘. 우리 가족의 혼란에 그분까지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며칠 후 박종훈 씨는 직접 임술래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 여사님. 저희 가정사가 이렇게까지 번져서 선아 씨까지 상처받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란 게 다 이런 거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 임술래 여사님과 민환, 지연, 그리고 박종훈 씨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도 함께 보내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1년 후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예비 할머니로서 설렘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민환이 아빠 되는 거 봐. 세월이 정말 빠르네. 박종훈 씨도 예비 할아버지로서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기 방 하나 꾸며놨어요. 가끔 손주 보러 오세요. 임 여사님. 두 사람이 손주 이야기에 한창일 때 민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임술래 여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사를 강남 아파트 놔두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은 엄마 거고 우리는 그냥 가까운데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살기에는 외롭더라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민환과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이 집 알아볼까요? 그래. 같이 알아보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야. 뒤에서 몰래 계획 세우는 거 없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30의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렇게까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과 사랑이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고 민환과 지연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들러 관리하는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손주를 재운 후 임술래 여사님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낙엽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네요.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응.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셨어요?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 지연은 차분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진실을 감추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평생 민환이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숨겼잖아. 아이에게 상처 줄까봐.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아버지께 진실을 말하지 못해 괴로웠던 시간들. 맞아. 너도 진실을 숨기려다 내 어머니에게 이용당했고, 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고 임술래 여사님은 가디건을 여미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민환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내가 평생 그 아이를 감싸주다 보니 현실의 냉혹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요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임술래 여사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람은 다 자기 때가 있는 것 같아. 빨리 성숙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그들의 대화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어요? 임술래 여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했던 거야. 특히 아이가 있으면 선택지가 없어. 무너질 여유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나도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민환이는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 같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면 상상도 못한 힘이 나오는 법이야. 임술래 여사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는 서로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가족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됐잖아. 너와 박종훈 씨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민환의 관계도 그렇고 상처를 드러내니까 오히려 더 깊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지.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도 가끔 불안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임술래 여사님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 우리는 다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지. 내가 민환이한테 가장 후회하는 건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솔직함이요. 그래. 진실이 때로는 아플 수 있어도 거짓말보다는 덜 해로워. 진실은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환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와 두 사람의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 중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인생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임술래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민환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자주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엄마가 그런 힘든 시간을 혼자 겪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임술래 여사님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했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거야. 더 행복했을지,
덜 행복했을지는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지.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술래 여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아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지. 그녀는 손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행복이 그 모든 고통을 같이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